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비트코인이 2022년 들어서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점유율도 44%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나둘씩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대가 강한 저항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성급한 매매는 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또 매매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코인 대통령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인사를 드리는데 시장 자체는 뭐 어제와 비슷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큰 움직임 없고 뭐 크게 위로 올라가는 것도 없이 내려가는 것도 없이 그냥 한두 개 정도 크게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이런 것들은 해소가 되지 않은 채 조금 더 심화가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도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투더골드문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이슈들 좀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매매 전략들 다 함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주말 이후 이 상승세에 이어서 숨고르기 장세에 다시금 진입한 모습인데요. 이후의 방향성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코인 한수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인 한수 전문가입니다. 일단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시장 자체는 조금 너무 재미가 없는 뭐 어떤 이슈도 뭐 특징도 없었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의미 있는 좀 숨 고르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비트코인이 하루에 이렇게 13%씩 오르고 하면 그쪽에 이렇게 많은 자금들이 몰리기 일상이고요. 사람들도 이제 한 번에 그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오리무중, 아직 눈치를 좀 살피는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어제이지 않았을까, 혹은 오늘도 연속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장이라는 게 급격하게 상승을 해버리면 뭐 사람들이 이거를 사야 되는지 혹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들을 저희 이제 골드문 TV와 함께 투더 골드문과 함께 하시면서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이슈들 체크해보면서 또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 텐데요. 코인 대통령님. 악재가 뭐 또 그렇게 또 요즘 악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재를 좀 이제 골라내고 그 다음에 어떤 설명을 드릴까 조금 이제 좀 망설여지고 뭐 그렇긴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이제 괜찮은 악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또 설명드리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괜찮은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점점 이제 슬슬 임박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깊어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같은 경우에서는 뭐 예전부터 뭐 저번 주, 저저번 주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뭐 급격하게 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점점점 치솟고 있고, 이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막을 수는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할 것이, 그러니까 막기보다는 좀 이제 지연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급등하지 못하도록 좀 이제 억제를 한다거나 뭐 그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아주 오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것은 조금 제 생각엔 좀 불가능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면 경제 자체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국가가 이제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의 가장 큰 하나도 인플레이션이었죠.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뭐 이제 정부 각 부처에서도 뭐 이런 인플레이션을 뭐 잡고 그 다음에 뭐 억제시키고 하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좀 이제 쉽진 않아 보이죠.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이제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 굉장히 이 투자자들이죠. 투자자들은 이제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관망세로 좀 돌아섰다라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뭐 리서치 기관이라던가 분석 기관들에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와중에 또 이제 파월 의장이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어떠한 뭐 멘트가 또 나왔죠. 어떤 멘트가 나왔냐? 뭐 시작은 이렇게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줄곧 올랐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 말을 또 이제 해주면서 금리에 대한 인상도 어느 정도 내비쳤다라고도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또 오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조금 이제 좀 더 지켜보고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뭐 인플레이션이 뭐 그대로 있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금리가 인상돼 버리면 뭐 투자자들은 이제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 투자 성향을 좀 보이려고 할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금리가 인상되면 뭐 국채라던가 뭐 10년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률이 올라가고 그거에 대한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굳이 위험군에서 뭐 투자를 할 이유는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움직여주고 뭐 예전처럼 이제 뭐 제로 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국채나 이런 것들의 수익률이 뭐 좀 적다 보니까 위험 자산에서 매매를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조금 이제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 쪽으로 돈은 움직여 줄 수 있다라고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 심리 자체가 위험 자산을 굳이 내가 여기서 모험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조금 기다려보고 관망을 좀 하다가 금리가 인상되거나 뭐 인플레이션을 좀 보고 그다음에 안전 자산 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는 뭐 이런저런 뭐 정황이나 그다음 뭐 상황들, 그다음에 뭐 정책들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겠지만 결국엔 투자 심리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 심리는 관망세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현재 시장 관망세로 돌아섰다면 뭐 여러분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망세를 좀 유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파월 의장이 하원에 출석을 해서 이 16일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가량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또 양적 긴축 의지도 다시금 확인한 어제 하루였는데요. 실제로 요즘에는 FOMC 회의가 있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과 어떤 이 나스닥 지수 모두 좀 큰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까지 좀 관망세를 보인 뒤에 투자를 이어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악재 살펴볼게요. 네, 일단 악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호재보다는 좀 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글로벌 경제가 많이 이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분쟁에 의해 조금 이제 좌지우지 당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제재를 좀 가한다라고 합니다. 점차 이제 제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유 관련 수출 통제를 또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좀 어떻게 좀 제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점차 늘려가면서 현재는 일단 이 러시아와 이 벨라루스에 추가적으로 경제적인 제재를 좀 비용을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러시아는 이제 아시다시피 석유, 가스 수출의 강국이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추출 설비에 관한 수출 통제, 그다음에 정유 역량을 지원한 기술 수출에 관한 또 제약 등등 어떻게든 러시아가 이 그러니까 석유와 가스로 벌 수 있는 기술이나 수익을 좀 제재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기술 접근을 옥죄므로써 우리는 그 경제와 군대에 충격을 좀 가져다 줄 것이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글로벌 에너지 공급 감소로 인해 사실 얻는 이득은 없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제 주요 공급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자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좀 말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어느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자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미국 나토와 이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이 받는 석유와 천연가스에부터
가지는 의미가 미국과는 사뭇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러시아가 이 유럽을 이렇게 쥐고 흔들 수 있었던 무기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걸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예전부터 많이 시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러시아가 어느새 이제 유럽 국가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었다면 지금부터 차츰차츰 끊어가면서 그 중요한 부분을 좀 자르자라는 내용으로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미국은 이제 전투기, 뭐 장갑차, 전자 시스템 등등 미사일 제조업체 등등의 러시아에게 도움이 되는 제조업체들도 다 제약을 강하게 하도록 좀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벨라루스죠. 벨라루스도 지금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이 속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뭐 감히 속국이라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속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벨라루스도 빼놓고 우리가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위해서 이제 벨라루스가 러시아한테 어떤 원조를 했다라면 그에 또 상응하는 제재를 취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러시아의 이 중요한 석유 자원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이제 중요성이 지금 당장은 엄청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러시아는 뭐 루블라가 가치 폭락을 하고, 그다음에 ATM기를 쓸 수 없고, 그리고 뭐 은행이 문 닫았고, 그리고 그 중시도 폐쇄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더불어 이제 피파나 이제 유로파 등등 이런 곳에서도 이 러시아를 퇴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더불어 이제 미국은 러시아 항공이 이제 미국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라는 제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푸틴 대통령이 무기가 하나 남았잖아요. 지금 당장 뭐 천연가스, 유럽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천연가스, 석유를 어떻게 무기화해서 서방에 좀 제약을 가할 것인가, 보복을 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러시아의 무기화 때문이든 아니든 제조로 인해 시장에서 이 공급 차단 때문에 러시아의 이 공급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세계 석유 공급은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 세계 2위 산유국인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공급을 억제할 경우에 유가 폭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유가 폭등을 일으키면 오히려 더 서방의 눈초리를 더 사겠죠. 미움을 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러시아가 이걸 무기로 흔드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 돈벌이로 먹고 사는 게 큰데 이거를 가격을 올려서 이 수출을 할 수 없는 가격까지 올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엄청난 비중을 가지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방의 갈등이 지금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러시아가 지금 핵 관련해서도 또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또 그때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뭐 여러 뉴스에서는 푸틴의 뭐 정신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지금 푸틴의 상황이 안 좋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몰고 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는 웬만한 것들은 다 선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중요하신 거는 더 나빠질 거는 아마 핵이나 뭐 미국의 참전 관련 이슈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인지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세를 좀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 추후에 어떤 시장의 스탠스 그 방향성인지만 좀 참고하시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서방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 전면적인 금융 붕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루블화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모스크바 증시는 폐쇄를 한 상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현재 세계 무대에서 러시아가 좀 소외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좀 반격을 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천연가스와 원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실제로 지금 유가가 폭등을 하면서 여러 국가들에서 앞으로 재생에너지 쪽으로 어떻게 좀 발전을 시킬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고 하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살펴봤을 때 여기에 있어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의 호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오늘 호재는 또 이제 이 달러,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에서 이제 따라 나오는 호재이긴 한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이 전쟁은 이제 호재로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이제 어떤 기사가 나왔느냐? 바로 달러가 외면되고 암호화폐가 상승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하냐면, 자, 일단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이 전쟁 같은 경우에서는 이 달러를 외면하는 뭐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뭐 국가든지 아니면은 개인이든지 뭐 아니면은 뭐 기업이든지 이런 달러 보유자들의 이 달러를 외면하는 촉진을 일으킨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또 어떤 또 이제 그 반영을 해주냐면, 지금 현재 루블화죠. 러시아의 루블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흐리우냐라고 합니다. 뭐 화통화 뭐 이름이 흐리우냐라고 하는데 저 처음 들어봤어요. 아무튼 흐리우냐를 이용해서 비트코인 거래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두 화폐를 이용해서 달러를 사는 게 아니라 달러를 오히려 매도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사는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이 세계, 전 세계의 탈달러화를 촉진시키는 어떤 그런 뭐 매개체가 된다라는 뭐 언급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봤을 때 제가 저번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계속 종이화폐를 들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내가 그냥 은행 전산 시스템에 들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현물, 뭐 금을 들고 있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전자 암호화폐, 전 세계 어딜 가서든 암호화폐 이 블록체인 내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내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이 돈을 찾아서 쓸 수 있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계속 전쟁이 계속 심화되고 격화되고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암호화폐는 상승을 이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종이화폐, 그리고 종이화폐에서 가장 기득권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득권을 하고 있는 달러, 이 달러의 탈달러화가 계속해서 일어나 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또 이제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뭐 종전은 아니죠. 휴전 상태입니다. 그죠? 자, 휴전 상태인 나라에서 계속해서 뭐 금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종이 화폐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무리한 뭐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투자자들 뭐 지금 암호화폐의 그 거래량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거래량도 굉장히 상당 부분 차지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같은 종전국가 아니고 휴전 국가에서 이렇게 뭐 종이화폐를 모으는 것보다는 암호화폐에 대한 어떠한 그 가치 보존, 암호화폐를 뭐 매수를 해서 내 재산에 대한 가치 보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조금 더 인식이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매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주면서 거래량도 늘어나주고 하다 보면은 이제 건강한 시장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투자 시장에서의 투자 행태를 본다면 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보면은 뭐 상장만 했다 하면은 그냥 막 800%까지 올라갔다가 뭐 1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갔다가 갑자기 20원 돼 있고 뭐 이런 게 뭐 1시간 만에 뭐 1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도 안 걸리는 시간 만에 뭐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투기적인 것들, 이런 투기적인 뭐 투자 행태를 또 본다면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 코인 하면은 무조건 뭐 돈을 잃는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코인 투자한다라고 얘기도 못 하겠고, 코인 투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내가 좀 굉장히 낮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말씀을 좀 저에게 뭐 하시는 분들 많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이제 그 투자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좀 많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덧붙이자면 이거는 뭐 어디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어디 가서 야 제가 그러대더라 뭐 이렇대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제 머릿속에 나온 소설입니다. 제가 한번 소설을 써본다면 러시아가 이제 뭐 우크라이나 뭐 침공한 뭐 배경이라던가 뭐 이런 거 어쩌고 뭐 다 저는 그런 거 다 생각 안 하고요. 어차피 일어났어요. 일어난 거고 그거에 대한 배경 자체는 뭐 저는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한번 제가 소설을 한번 써볼게요. 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이런 어떠한 그 행위를 하면서 러시아 루블화가 최대치로 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루블화가 뭐 암호화폐 쪽으로 굉장히 많이 매수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혹시나 러시아 정부에서 또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냥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소설을 한번 써보는데 그럴 수도 있다, 뭐 모르는 거지만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소설 쓴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건데 뭐 예전부터도 이제 그 북한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 해킹이 있었잖아요, 그죠? 해킹을 해가지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외국에서 환전을 해서 들어와서 이제 뭐 돈을 뭐 이제 자금으로 쓰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뭐 돈을 뭐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암호화폐라는 것이 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통화의 어떠한 그 변형 단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뭐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이 각광을 받는 거겠죠. 암호화폐보다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각광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통화 변혁 여기에 중심에는 뭐 암호화폐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쟁으로 인해서 루블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축 통화들에 대한 외면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대체 수단 또 해칭 수단으로서 암호화폐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의 이 현상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또 지속될 수 있고 또 지금 이 루블화가 떨어지고 암호화폐가 주목을 받는 이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볼게요. 일단 호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렇다 할 특징이 있는 건 없고요. 근데 이제 많으신 분들이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해소해 드리고자 라는 좀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최근에 이제 유럽 가상자산 뭐 규제안이 뭐 비트코인 뭐 금지법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일단은 유럽연합이 이제 입법을 추진 중인 이제 가상자산 규제안에 대해 EU가 이제 해당 규제안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전면 금지 법안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좀 덧붙여서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여기 위원장이 EU가 입법을 추진하는 이제 가상자산 규제안에 대해 다소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린다.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친암호화폐 정치인으로서 이 위원장은 뭐 지난달 28일에 예정돼 있던 뭐 가상자산 규제안 초안에 대해 이게 승인 투표가 연기됐고 좀 더 논의를 통해서 좀 다듬은 후에 다시 이거를 또 입법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요. 자, EU가 입법화 도모하는 이제 가상자산 규제안은 미카, 제가 저번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미카 법안으로 불리는 건데 그냥 단순히 깨끗한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자라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지금 이제 많으신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를 누군가가 규제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규제를 하고 뭐 이렇게 제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암호화폐는 어느 한 국가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요. 어느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을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암호화폐가 이제 뭐 이런 지금 러시아의 어느 정도 회피 수단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걱정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거래소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나라마다 좀 크게 작용하는 거래소가 있을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업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큰 거래소들이 좀 여러 개 있고요. 그런 거래소에서 뭐 러시아 지갑이 보유한 코인들이 들어온다라면 이런 것들은 차단을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만 제재를 가할 수 있지 당장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들에 가할 수 있는 제재는 현재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미카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좀 친환경적인 코인을 좀 만들자 그다음에 암호화폐를 만들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채굴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 사용량이 늘고요. 그다음에 컴퓨터도 뭐 저희가 한번 쓰면 몇 년 쓸 거를 거의 1년 안에 이렇게 몰아서 쓰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자재들이 환경 오염에 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최대한 이 채굴 작업 증명 방식에서 벗어나서 좀 더 친환경적인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자, 또 깨끗하고 좋은 시장을 만들자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어제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자, 3월에 0.25% 포인트를 금리 인상 지지한다. 그래서 미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얘기된 이 불확실성을 좀 인정하면서 아마 3월 달에는 0.25%지만 인상을 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밝혔는데 대신 조금 열려둔 좀 대답을 또 했어요. 지금 나는 그렇게 좀 추구를 하는데 추후에 인플레이션이 더 상승하거나 뭐 또 우크라이나나 뭐 러시아 사태가 또 심각해지면 이제 미국에 끼치는 영향이 커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또 내용을 좀 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전에 이 제롬 파월의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많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 0.5% 정도를 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이제 0.25% 낮아지는 걸 거의 확실하게 느낀 이제 투자자들이 다시 좀 안도감을 좀 되찾고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면서 어제 나스닥이나 뭐 등등 이제 미국 지수들이 상승했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러시아 이런 사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금 조달 관련해서 테러 자금이나 그다음 범죄 탈세 은닉 이런 부분에 좀 사용되는 게 걱정이 된다. 그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뭐 법안을 만드는 게 좀 시급하다. 좀 깨끗한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어가는 게 좀 시급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는 뭐 당연히 저희가 이제 앞으로 커져갈 암호화폐 시장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서 뭐 좀 더 이런 깨끗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촉진이 되는 것은 좋은 영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발언에 의해 시장이 어제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 뭐 금리 인상 시기가 남았지만 그 부분 FOMC가 남았지만 그 부분만 좀 염두해 보면서 이제 상승하는 시장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에 이 가상자산 규제안이 나왔는데 이게 비트코인 금지법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또 파월 의장이 어제 하원에 출석해서 3월에 0.25%포인트가량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미증시 반등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도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